입니다. 오늘은 중일수학 개념완성 시리즈 첫 시간으로 소인수 분해 단원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소수와 합성수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일단 소수라는 것은 우리가 1보다 큰 자연수 중에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3의 약수가 1과 3인데요. 이제 이러면 3을 우리가 소수다 라고 부르겠다라는 거고요. 합성수 같은 경우에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 소수가 아닌 수는 우리가 다 합성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1은 어떻게 되느냐?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예제 몇 개 보겠습니다. 13 같은 경우는 13의 약수가 1이랑 13입니다. 그럼 13은 소수가 맞습니다. 이건 소수고요. 이제 27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수가 아닌데요. 우리가 27의 약수를 쭉 써보면은 1도 있고 3도 있고 9도 있고 27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약수가 두 개보다 많기 때문에 이제 27은 소수가 아니다, 합성수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예제로 그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는 예제를 하나 볼 건데요. 그게 이제 모든 소수를 찾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수학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수학자네요, 수학자. 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라고 하는데, 마치 채를 거르는 방식으로 소수를 찾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에라토스테네스의 채라고 부르고요. 일단 1은 소수가 아니니까 뺍니다. 그 다음에 2는 소수가 맞고, 그 다음에 2의 배수를 다 지우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2의 배수들은 어차피 약수로 2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의 배수를 모두 지웁니다. 2의 배수를 다 지워볼게요. 2의 배수를 다 지우고, 네, 그 다음 3은 일단 소수가 되고요. 3의 배수를 다 지우는 거예요. 3의 배수들은 어차피 3이 약수라서 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3의 배수들을 다 지워주면은 21, 17 이런 식으로 3의 배수 다 지웁니다. 그 다음 5는 소수입니다. 5는 소수고, 이제 5의 배수는 소수가 아닐 거기 때문에 지우고, 7은 소수입니다. 그 다음 14, 21, 28 이미 다 지워졌네요. 11 소수, 11의 배수 다 지워졌고, 13 소수, 13의 배수도 다 지워졌고, 이제 17, 19, 23, 29 이렇게 남은 숫자들이 30 이하의 소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수, 소인수, 소인수분해. 네, 이 단원의 이름이었죠.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개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수라는 건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18이라는 숫자를 1 곱하기 18, 2 곱하기 9, 3 곱하기 6 여러 가지 방식으로 쪼갤 수가 있는데, 이런 숫자 하나하나들을 우리가 18의 인수라고 합니다. 18의 인수라고 하고, 이러한 숫자 중에 이제 2와 3 같이 소수인 인수가 있습니다. 소수인 인수들을 우리가 소인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소인수 분해는 뭐냐? 어떤 자연수를 소인수만의 곱으로 분해하는 것을 우리가 소인수 분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수들의 곱으로 분해하겠다는 거죠. 소수들의 곱. 소수들의 곱으로 분해하는 거고, 소수는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5는 더 이상 안 쪼개지죠. 얘는 1 곱하기 5밖에 없잖아요. 약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최소 단위로 쪼개서 분해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소인수 분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30 같은 거는 우리가 일단 2 곱하기 15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15는 아직 소수가 아니죠. 또 쪼개집니다. 3 곱하기 5로 이런 식으로 쓰는 걸 우리가 소인수 분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만약에 24를 소인수 분해한다라고 하면 계속 얘를 소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12, 또 2로 나눠지고요. 6은 또 2로 나눠지고요. 3. 그럼 이제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이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소인수 분해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거듭제곱의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요. 등이라고 쓴 거는 이제 다른 용어들도 몇 개 새로 등장을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2의 거듭제곱이다 라고 하면은 2의 제곱, 그러니까 2 곱하기 2를 계속 여러 번 곱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2의 거듭제곱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듭제곱이라는 게 같은 수를 여러 번 거듭해서 곱하는 거, 이걸 우리가 거듭제곱이라고 하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2 곱하기 2를 2번 곱한 거는 2의 제곱, 2를 3번 곱한 거는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곱해지는 수를 밑이라고 부르고요, 곱하는 횟수를 지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60을 소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복습할 겸. 소인수분해를 하면 계속 이제 우리가 소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15. 다시 얘는 3으로 나눠지고 5. 소수가 됐습니다. 그럼 얘는 우리가 2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데, 방금 배운 요 표기법에 따라서 좀 더 간단하게 적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인수분해의 결과를 적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하나 좀 더 알아뒀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만약에 3으로 먼저 나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3으로 나누면 20, 다시 2로 나누면 10, 다시 2로 나누면 5가 되는데,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든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5가 되든 우리가 밑이 작은 것부터 쓰면은 또 이런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60을 소인수 분해한 결과는 요거 하나로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나누는 순서는 크게 관계가 없이 답이 똑같이 나온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일단 두 가지 개념을 복습을 해보면, 우리가 공약수라는 건 어떤 개념이었냐면 두 수가 있을 때 공통인 약수였어요. 예를 들어서 8과 12의 공약수라고 하면은 우리가 8의 약수는 1, 2, 4, 8, 12의 약수는 1, 2, 3, 4, 6, 12가 되는데, 이 중에 겹치는 게 1, 2, 4거든요. 1, 2, 4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공약수라고 하고, 이 중에 최대인 수, 이걸 우리가 최대 공약수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어떤 두 개의 숫자가 있는데 최대 공약수가 1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4랑 13, 이제 이런 것들은 이 두 개의 숫자는 공통된 약수가 1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 4와 13은 서로 소이다, 이제 이런 용어로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번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소인수 분해로 최대 공약수를 찾는 방법은 결국은 이겁니다. 공통 소인수 중 지수가 작다를 기억을 하면 돼요. 혹은 이제 같으면 작거나 같은 수를 택한다. 어쨌든 이하인 걸 택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이거 말로 보면 어려우니까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18이랑 30의 최대 공약수를 찾고 싶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소인수 분해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2 곱하기 9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30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됩니다. 이게 이제 소인수 분해를 한 결과인데, 공통인 소인수는 지금 2랑 3이 있어요. 2랑 3이 있고, 공통인 소인수 중 지수가 작은 걸 택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되냐면 2 같은 경우는 둘 다 지수가 1이에요. 그럼 2의 1제곱을 택해주고요. 그 다음 3의 제곱, 3의 1제곱 같은 경우에는 작은 게 1이니까 3의 1제곱만 택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두 숫자의 최대 공약수는 6이다 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숫자 3개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3개의 최대 공약수는 그냥 요 개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8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3의 제곱, 그 다음 42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3 곱하기 6, 7의 40이니까 7, 그 다음 84 같은 경우에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 이제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쪼개지는데, 그럼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찾는다고 하면은 요거는
일단 공통인 소인수는 2랑 3밖에 없어요. 2랑 3. 2랑 3 중에 지수가 제일 작은 거 1, 2 중에 제일 작은 거는 1이고 그다음 2, 1 중에 제일 작은 거는 3이기 때문에 2의 1제곱, 3의 1제곱을 곱하면 6.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6이 됩니다. 다음 개념은 이제 최소 공배수를 찾는 방법인데요. 자, 최소 공배수 일단 복습을 해보면 공통인 배수를 일단 공배수라고 하고요. 공배수 중 가장 작은 수를 최소 공배수라고 합니다. 자, 봅시다. 2와 3의 공배수를 찾으라고 하면은 이제 2와 3의 배수를 쭉 써요. 쭉 쓰고 보면 공통인 배수가 6이 있고 12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6, 12 이런 것들이 이제 공배수가 되고요. 이런 공배수 중에 가장 작은 6을 우리가 최소 공배수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다음 최소 공배수를 찾는 방법은 아까는 공통소인수 중에 작은 걸 했는데 이번에는 큰 거를 택하고요. 큰 거를 택하고 그 다음에 또 뭔가 조건이 더 붙었습니다. 나머지 소인수는 모두 택한다. 자, 이거 우리가 말로 보면 어렵기 때문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예제로 풀기 전에 우리가 이거 12와 30의 최소 공배수를 찾는다고 하면은 이건 초등학교 때도 했었어요. 만약에 이걸 똑같이 6으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는데 2, 5 이렇게 되네요. 이제 더 이상 나눠지는 수가 없고 이때 최대 공약수는 6이고 최소 공배수는 이걸 다 곱한 거다. 해서 이제 60이 되네요. 최소 공배수가.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고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좀 더 이제 쉽게 찾는다라기보다는 좀 더 정확하고 뭐 기술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죠. 네, 할 수 있겠죠. 기술적인 방법으로 찾는 그런 것들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12를 소인수 분해하면은 2의 제곱 곱하기 4, 32. 그다음 30을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5.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최소 공배수라는 건 뭐냐면 최소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라고 적어볼게요. 최소 공배수는 일단 공통인 소인수는 이렇게 2와 3이 있는데 공통인 소인수 중에 이제 지수가 큰 거 2를 택하고요. 그 다음 공통인 소인수 중에 1 중에 큰 거는 1이죠. 같은 때는 그냥 같은 걸 쓰면 돼요. 그 다음 나머지 그대로 씁니다. 그러면은 4, 3, 12 곱하기 5는 60. 그럼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방식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숫자가 3개일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8, 12, 20이 있다고 하면 얘는 2의 세제곱,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 그 다음에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단 공통인 소인수 중에는 제일 큰 거 2의 세제곱을 골라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공통인 게 없는 거는 이제 나머지는 그대로 다 써주는 거예요. 다 써주면 15, 여기는 8이 돼서 120이 된다. 그래서 이 세 숫자의 최소 공배수는 120이다. 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직접 손으로 쓰면서 이제 소인수 분해도 천천히 해보시고 좀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 마칠게요.